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는 맥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네, 맥주 맛을 모르시는구나. 네, 몰라요. 이정은 씨는 맥주 좋아하십니까? 저도 맥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쳐다보는 편이에요. 집에 막 박스로 남편이 마신다고 갖다 놔도 네. 절대 마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맥주는, 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냥 와인하고 꼬냑 정도. 네. 비싼 것만 좋아하십니다. 최근 맥주 산업의 규모가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맥주 산업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맥주 회사들 중에 메이저, 이제 주류 대기업들 얘긴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이네켄 USA, 네덜란드 브랜드인 하이네켄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맥주 회사인데 여기에 그렇죠. 미국 쪽 얘기하고요. 또 이 밖에 다른 메이저 맥주 회사들 밀러 쿠어스, 또 더슈츠, 이 오레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10번째로 크다고 하고요. 네. 이런 회사들이 직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슈츠 같은 경우 앞서 이제 공격적인 성장을 해보겠다라면서 인력을 더 뽑았는데요. 네. 근데 이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해 12월에 더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해고를 한다는 거, 인력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주류 연구소인 IWSR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주류 소비는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1년 전보다 0.8%가 감소했고요. 이는 2017년 0.7%가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가 이제 거듭할수록 주류 소비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한 명당 알코올 소비량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980년에는 한 사람당 10.34리터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8.65리터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맥주 소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7년 1.1% 줄어든 데 이어서 더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맥주 소비량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와인 소비가 0.4% 늘어났지만 2017년 1%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맥주 소비가 줄어든 것이 밀레니얼 세대와 연관이 있다는 소식인데. 네, 이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을 말하죠.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그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술을 좀 과하게 마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을 때 젊은이들이 각종 파티나 아니면 그런 축제, 바 같은 데서 술을 마시는 즐기는 그런 걸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장면 자주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런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정보기술 IT 같은 데 능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또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한 특징을 보이는데 건강과 식생활에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맥주는 좀 멀리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박현경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맞단 말이죠. 네네. 저는 바로 그 밑에 세대인데 네. 혹시 그 밀레니얼 세대는요, 우리 전 세대보다 음주 자체를,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네. 주류 연구소 IWSR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음주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시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좀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건강을 챙기는 그런 세대로 잘 알려져 있어서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경험. 네. 네. 그래서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가기보다는 이제 경험하는 걸 찾아서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밤 늦게 이제 문을 여는 곳이 좀 펍이나 바 같은 데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밤 문화가 좀 많이 생겨나서 밤 늦게까지 여는 커피숍 이런 다른 업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다른 쪽 경험하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이에 더해서 마리화나가 점점 합법화되는 추세가 이제 늘어나면서 네. 이제 술보다는 또 마리화나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술 마시는 게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미국 쪽의 이야기예요, right?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고. 네네. 그런데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이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마신다, 뭐 이런 또 이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일단 그러니까 맥주보다는 와인이나 아니면 위스키 그런 증류주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하. 그렇다고 맥주를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닌데요. 음. 이제 맥주를 마셔도 주류 브랜드 그 맥주를 택하는 대신에 좀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좀 선택한다는 평가입니다. 사제 네. 맥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수제 맥주 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추세를 바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지난해 맥주 양조장 수가 7,000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양조장 협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맥주 매출의 12.5%를 차지했던 수제 맥주 비중이 지난해에는 25%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단하네. 네, 뭐 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니까 맥주 회사들도 예전에는 한 가지 품목을 대량 생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기호에 맞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량 생산하는 그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업체들도 비상에 걸려서 다양한 전략으로 이런 새로운 변화에 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적으로 무알코올 또는 도수가 낮은 술을 잇따라 출시했고요. 그래서 토닉 워터와 곁들이거나 칵테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술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무알콜이나 아니면 도수가 낮은 주류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은 편이지만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뭐 차나 아니면 커피, 코코넛 워터, 에너지 드링크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그 버드와이저에서 네. 뭡니까 버번 위스키하고 이렇게 합 맞춰가지고 버번 위스키 향이 나는 맥주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 나가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맥주 브랜드죠. 이 버드라이트와 밀러라이트가 광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 이 버드라이트가 지난달 슈퍼볼 때 경쟁 브랜드인 밀러라이트를 겨냥한 광고를 선보였더니 밀러라이트가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이에 맞섰습니다. 네. 이 두 맥주 브랜드가 광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인 콘 시럽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콘 시럽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의 일종인데 흔한 맥주 재료라고 합니다. 근데 버드라이트는 자사 제품에는 이 콘 시럽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광고에서 강조를 하면서 지난번에 네. 어디죠? 슈퍼볼이었었나?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슈퍼볼이죠. 네. 거기 나왔었죠. 네네. 아. 그때 이 슈퍼볼 광고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에 그것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네, 맞아요, 했는데요. 맞아요. 네. 게임 오브 드론즈 그 미국 드라마 인기 드라마와 협업해서 광고를 내보냈었죠. 네. 그때 이제 캐릭터들이 버드라이트 측이 잘못해서 콘 시럽을 들고 왔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밀러라이트와 쿠얼라이트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조금은 코믹하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근데 네. 광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Brewed with no corn syrup. 우리는 콘시럽 없이 양조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버드라이트에는 콘시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식품에 이제 콘 시럽이 들어가는 건 저도 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 예, 밀러랑 그 버드와이저는 이렇게 경쟁사잖아요. 네. 예, 밀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네. 이 버드와이저 광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담은 걸 또 뉴욕 타임즈에 실었죠. 네, 이제 네. 맥주를 마시는 고객들에게 편지 형태로 해서 광고를 전면 내보냈는데요. 밀러라이트는 이제 Dear Beer Drinkers of America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버드라이트와는 달리 밀러라이트가 콘시럽으로 양조됐다는 내용을 슈퍼볼 광고를 통해 봤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 경쟁사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적었고요. 이 콘시럽은 밀러라이트의 맛을 매우 좋게 만들어준다.
준다. 그러면서 맥주 고객들은 밀러라이트가 버드라이트보다 더 맛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콘시럽은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설명이었고요. 하지만 맥주에서는 그렇군요, 콘시럽이. 네, 그냥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쟁으로 콘시럽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밀러라이트가 버드라이트보다 칼로리나 탄수화물 함량은 낮지만 더 맛있다는 걸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고 마지막에 밀러라이트는 That's just a fact. 이건 그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상이 떨어지면은 맥주 회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맥주의 붐을 더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거? 네. 이게 맛이 좀 달라요. 맥주를 안 마시는 1인으로서는 이게 네. 뭐 버드와이저, 밀러라이트 뭐 이런 게 맛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라이트 비어를 마시긴 마시는데 예. 라이트도 아니고 그냥 라이트도 아니고 쿠어스 라이트만 먹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맥주만 마시는 분이 계시나요? 항상 다 소주와 섞어서 소주를 소맥을 드시니까. 드시죠. 네. 그러니까 소주와 믹스를 했을 때 가장 맛있는 맥주가 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쿠어스 라이트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거기 세일즈맨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